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물렸을 만한 종목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어제 동전주 이야기하다 시간 다 가갖고 뒤에 종목을 얘기를 못 했는데 동전주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건 여러분께서 이제 주의사항으로 주식을 하실 때 철칙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만의 철칙이라는 게 있어요. 철칙.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철칙. 이게 왜 필요하냐면 주식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뭐냐면 동전주를 제가 좀 그렇게 뭐 난 동전주 안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동전주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동전주를 안 했기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철칙이 의미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에요.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상장 폐지입니다. 시장에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회사가 이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건실한 회사만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이 상장 폐지가 제일 무서워요. 주식에서 그 깡통 찬다고 하죠. 깡통 차는 게 뭐 단타 치다가 깡통 찰 수도 있지만 한 방에 그냥 깡통 차버리는 게 상장 폐지입니다. 그러면 주식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단타 뭐 하루 이틀만 보유할 거 아니면 이러면은 뭐 상관없겠죠. 재무 같은 거는 그냥 넣었다 빼는 거니까 돈을 이건 상관없는데 내가 롱 포지션을 잡고 이 회사의 가치를 믿고 좀 길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기본이죠, 기본 사실. 그래서 이 철칙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강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저의 투자 그 견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어, 제 견해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기술 투자도 그렇고 그리고 수산중공업도 그렇고 또 메가MD 또 최근에 이 유니온은 아니구나 손오공도 그렇고 보면은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매매했을 법한 종목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 보고 있어요. 이게 꽤 됐습니다. 한 달이 넘어갔어요 벌써. 시장은 사실상 상승이지만 이건 우량주에 의한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에 의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의 소형주들 실제로 우리가 어떤 테마를 잡혀서 매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자고 하면 굉장히 깊게 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하는 분들의 한 7, 80% 정도는 이제 소형주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테마주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 현재 물려 있는 상태일 거예요. 대부분 물려 있는 상태일 겁니다. 모양들이 지금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락했냐 뭐 이런 걸 보면 다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산중공업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쨌든 대부분 물리는 종목의 위치가 사실 좀 비슷해요. 이렇게 파동이 이제 이걸 1차로 보고 2차로 보고 3차로 볼 수 있거든요. 1, 2, 3. 그러면 이렇게 테마가 계속되면서 막 1년 내내 오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길어야 뭐 3개월이고 그 다음에 뭐 길어야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산중공업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을 테마를 잡으면서 이제 상승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세력들이 어디서 주식을 샀겠어요? 이 주식을 매집을 했겠습니까? 이 구간이겠죠. 뭐 많아야 3,000원 전, 그죠? 1,000원 위에 이 구간일 거예요. 그럼 세력들이 여기서 이만큼 올렸으면 물론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얘만 테마 쏘진 않잖아요. 다른 테마가 이제 번갈아 가잖아요. 그죠? 이 테마에서 이제 사람들의 돈이 옮겨져요. 그럼 이 테마가 바뀌고 돈들이 옮겨지기 전에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에 사람들의 돈이 나가기 전에 테마가 다른 게 붙어서 또 시장이 좀 들끓기 전에 세력들은 이 기간 안에 돈을 넘겨야 돼요. 상투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지금 자리가 차익 실현하는 세력들의 차익 실현하는 위치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내가 매매를 하시는데 세력들이 지금쯤이면 좀 차익 실현할 만할까?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했다가 자칫하면 세력들의 돈을 받아주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종목은 어때요? 유니온은 어때요? 이것도 뭐 적게 오른 건 아니지만 방금 전에 비교했던 수산중공업과는 이격도가 다르죠. 그죠? 이격도. 이 300일선과 이격도 보십시오. 이게 이미 많은 대시세를 냈다라는 것이고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들고 가볼 만한 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먼저는 이제 이해를 좀 하시는 것이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들은 이제 초보 주식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게 안 보여요. 이게 지금 비싼 가격이고 얼마고 이게 뭐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매수 버튼부터 누르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떨어지면 이제 좀 감정적으로 추매를 한다든지 뭐 그런 판단을 하는데 매우 계획 없는 매매가 되는 거죠. 계획적으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차트를 항상 크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 DPC과 같은 경우도 이쪽이 누가 봐도 그냥 저항대잖아요. 그죠? 이런 구간이 누가 봐도 이때 BTS 관련 해갖고 이제 크게 오를 것 같은 기대를 많이 줬단 말이죠. 그죠? 많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지금 아직 얼마 됐어요? 작년 7월이니까 6개월 넘었구나. 한 9개월 정도? 8, 9개월 정도. 8, 9개월 정도를 장투한 사람들이, 존버한 사람들이 이 가격에 도달했을 때 이제 팔려고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판단했을 때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섣불리 매수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재료가 확실하게 막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높이 점프해서 올라온 자리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판단하면 되게 좋은 거고 다만 또 반대로 이번엔 반대로 이거는 이제 저항에 대한 얘기지만 이번엔 반대로 그 올랐는데 이만큼 밀렸다가 다시 이만큼 올랐어요.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좀 고민을 했을 때 이 DPC라는 종목 자체가 그만큼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단번에 이게 1, 2,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몇 프로 올랐니? 2배 이상을 오른 거잖아요. 그죠? 2배 이상을 올랐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은 비록 이제 저항을 받아서 눌리지만 반등을 줄 때, 상승을 할 때 굉장히 힘이 좋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도 통시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매물대가 있는 저항이니까 뭐 뻔한 거지만 이때는 뭐 사지 않고 오히려 힘을 좀 모았던 이런 구간이겠죠. 힘을 모았던 구간에서 내가 한번 사보자. 그리고 나서 힘이 올라가고 상승할 때 속도가 어때요? 속도가 빨라요. 오르기 시작하면 5일선을 탑니다. 그래서 5일선을 타는 걸 보고 5일선에서 이탈하면 이제 매도를 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겠죠? 뻔한 거지만 당연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저는 뭐 사실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의 그 심리까지도 어떠한 마음가짐이신지를 대부분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욕심이에요. 욕심. 두 번째는 이제 연관되는 건데 조급함이에요. 다 연관돼 있습니다. 왜 욕심과 조급함이 생기죠? 주식에 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누가 돈 벌었다더라 해서 들어왔죠? 연 10% 20% 수익 보려고 들어왔어요? 아니요. 원금을 2배 이상 만들려고 들어왔어요. 다 그래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으면서
상승에선 돈을 벌고 하락에선 손실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내가 시장보다 나은 수익을 얻어가는 거, 그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식이에요. 워렌 버핏도 뭐 엄청난 수익을 뭐 단번에 실현합니까? 장기간 동안의 보유 전략을 가져가잖아요.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욕심을 조금 배제하고 한 걸음 뒤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이런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당장 올라가는 것만 보여요. 빨간 거 파란 거밖에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죠? 조급함이죠. 조급하니까 어떨 때 매수를 많이 하죠? 올라갈 때 매수를 많이 합니다. 물론 올라갈 때 운이 좋으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슈팅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때 운이 나쁘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올라탈 때 리스크 있는 매매 자체가 되는 거죠. 욕심과 조급함 이것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욕심과 조급함을 좀 버리면서 아직 내가 초짜잖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또는 내가 그동안 매매 자체를 이 두 가지로 좀 분별 없이 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전략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경험이 쌓이는 거고, 그게 노하우가 되는 거고, 그게 매매 기법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승률을 올려나갈 수가 있는 거고, 시장이 지금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지만 하락도 경험해보면서 방어하는 방법을 배우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또 수익을 내는 방법을 배우고, 그렇게 경험치가 쌓이고 시간이 누적되면서 그 누적됨에 따라 좋은 트레이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뭐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종목 얘기하다 또 딴 얘기로 샜는데 다시 종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유유제약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이 물렸을 거예요. 이게 오늘 급락이 나왔네요. 마이너스 16%. 시장은 좋았는데 이렇게 떨어지네요. 시장 좋으면 보통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보합을 가지. 근데 이게 어제부터 밀린 수치를 보아하니 마이너스 24%죠. 그럼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거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급등하니까 왠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여기서 사서 수익을 10%나 가져갔다고 해도 여기서 안 팔죠. 욕심 때문에 안 팔죠.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 한참 상승 중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수익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18%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러나 이제 이 종목을 또 우리가 분석해서 볼 때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상승했을 때 어쨌든 이 종목 자체가 긴 저항을 뚫으면서, 그쵸? 긴 저항을 뚫으면서, 이건 뭐 제 책에도 있는 거죠. 박스를 어쨌든 뚫으면서, 긴 박스를 뚫으면서 신고가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세력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뚫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롱바디 양봉에서 뚫으라고 이제 책에 제가 써놨는데,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롱바디 양봉으로 뚫었습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롱바디 양봉은 세력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왜 세력만 만들 수 있냐? 그 호가창을 보면 답이 나와요. 상승할 때 호가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롱바디 양봉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눈치 못 채는 순간적인 타이밍에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주식이라는 게 0%부터 30%까지 올라야 상한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길이 실제로 굉장히 멀어요. VI 하나 거쳐야 되고 VI 2번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가야 됩니다.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칠 때마다 사람들의 눈에 띄겠죠. 그죠? 개인들의 눈에 띄고 슈퍼 개미들 눈에도 띌 거예요. 그럼 그들이 들어오겠죠. 차트가 괜찮으면. 그럼 세력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올라가는 척 해야겠죠. 이거 아니야, 못 올라가. 그래야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호가가 자기네들이 컨트롤하기가 쉬워질 거 아니에요. 한창 하고 있는데 어떤 돈 많은 정신 나간 개미가, 고수일 수도 있고 뭐 5억 10억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하루에 올리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으로 올리지 않거든요. 호가가 비었을 때 움직이니까. 그때의 어떤 걸림돌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방해 작전이나 또는 페이크를 준다든지 또는 깊게 누른다든지 아니면 지루하게 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롱바디 양봉이 만들어지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이 롱바디 양봉을 만드는 거. 저항 매물도 있고 여러 매물도 있고
5억 들어갔다가 10억 들어간 친구가 갑자기 또 상승 좀 하고 뭐 1, 2% 수익 먹으니까 시장가로 던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세력이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급락이 나와서 좀 빡세긴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좀 가늠해서 봤을 때 유유제약이 그래도 이것이 만약 세력이 압박을 하면서 밀어내는 음봉이라고 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튀어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지금 출발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출발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막 밀고 막 쭉 시간 보내고 막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좀 과정을 믿고 홀딩을 해볼 만한 좀 의사가 판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종목마다 사실 다 스토리가 달라요. 스토리가 다른데 뭐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기도 하지만 하다 보면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때 지금은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이걸 아셔야 돼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긴 보합을 뚫고 그죠? 이것도 뭐 이쪽 긴 보합을 나름 뚫고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갔죠? 롱바디 양봉으로 박살내버렸죠. 박살이 아니죠. 올려버리고 그 다음 박살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상승시키고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좀 압박을 주는 좀 나가게끔 만들고 싶은 음봉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추가 상승시켜버리는 과정. 지금은 왜 밀렸을까요? 이건 뻔하죠. 뭐 앞에 여기 저항이 엄청 세요. 지금 여기가 거래도 많이 터졌고 이 저항 매물을 쉽게 뚫을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뚫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좀 생각해 보죠. 세력이 그러면 이 팜스토리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시간이 좀 유효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테마라는 거는. 그럼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제가 봤을 때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도 포함되는데 한 3개월째 지금 상승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팜스토리의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뭐 반도체가 지금 오늘 수급 들어왔고 또 다른 바이오가 수급 들어왔으니까 걔네 쪽으로 돈이 옮겨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팜스토리가 주목을 받고 상승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건 맞겠죠.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지금 당장 뭔가 결정을 좀 해줘야 되는 타이밍에 도달한 건 맞아요. 만약 세력들이 여기서 가격만 유지하고 보합으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가격만 유지하고 이 가격을 깨지 않는 선에서 보합을 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막연하잖아요. 언제 그럴지 알고 또 뭐 그렇게 올린다라는 보장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일 들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러분이 투자를 이런 종목을 하셨다고 하면 이제 빠르게 판단을 하고 뭐 정리를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뭐 들고 갈 거면 좀 부담되면 일부 실현을 하고 그냥 손실이든 뭐 수익이든 일부 좀 팔고 지금 수급이 들어온 종목 위주로 또 돈을 갈아탈 생각을 갖든지 계획을 짜든지 그렇게 생각과 판단을 하시라는 거지요. 언제까지 그 감정에만 막 끌려가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지금이 어떤 자리냐, 지금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안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그 이제 뭐라고 하죠? 틀이 있는 거죠. 그런 판단이 왜 안 되냐? 와주스킴 저는 왜 판단이 안 될까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안 된다. 그럼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은 뭘 만들죠? 이 지식을 만들어야 돼요. 경험은 그냥 단순히 읽고 따는 경험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생겨야 돼요. 경험은 많아요. 근데 지식이 없어요? 그건 이제 경험이라기보다 그냥 매매 경험. 뇌동 구체적으로 뇌동매매 경험만 있는 거죠. 근데 뇌동매매 경험도 필요는 해요. 뇌동매매가 이런 거구나. 주식에 오신 분들은 아마 처음 느낄 거예요. 이런 게 뇌동매매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망가지는구나. 아무리 주식시장은요 돈이 엮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사회에서 날고기던 사람들도 이 주식시장에 오면 판단을 잃어버려요.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합니다. 참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잘하기도 하겠죠. 정신 차리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경험이긴 한데 이게 차트 분석엔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죠? 판단과 이제 결정은 이 지식에 의한 경험이 쌓여야만 합니다. 경험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자, 좀 정리가 되시죠? 예. 제가 종목 요즘에 뭐 라이브 방송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종목 상담 예전엔 많이 종목 상담 했지만 종목 상담 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제 오늘은 좀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많이 사셨을까 그런 걸 좀 고민하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해요. 남들이 좀 많이 샀을 것 같은 그 타이밍에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왠지 지금 많이 샀을 것 같은데, 지금 왠지 많이 개미들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감각을 느끼는 것도 실력이에요. TBC가 앞에 보이네요. 이게 엔터랑 방송 관련주인데 이 종목 지나가다 얘기하는 건데 TBC 예전부터 보아왔던 종목이거든요.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관정 넣어놔야 됩니다. 이 종목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관정 넣어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얼마 전에 이제 상한가 가까이 찍고 추가 슈팅 나왔다가 조정받고 있거든요. 요거 관정으로 넣어서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게 좀 골치 아프죠. 서현, 정치 테마. 예, 근데 아직 재료가 죽은 건 아니고 매우 뜨겁게 살아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재료 보면은 좀 버텨볼 수 있는 거고. 이것도 그거죠. 정치 테마. 근데 이런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높이 올랐어요. 사실은. 너무 리스크가 큰 매매입니다. 이런 거 매매를 하면은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것만 좀 피하시면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좀 폭락만 좀 피하면 할만해요. 근데 폭락이 나오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속 매매하면 승산이 없는 거죠. 이런 자리. 폭락이 나오는 자리에서 내가 매매하잖아요. 계속. 그런 자리에서 매매가 없는 거고. 자, 좀 말이 길었네요. 오늘 아무튼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조금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차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